매일 아침 출근길, 꽉 끼는 바지 지퍼를 올리며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사무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와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배는 더부룩하고 퇴근 무렵엔 몸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점심엔 나름 신경 쓴다고 샐러드를 먹고 퇴근 후엔 지친 몸을 이끌고 홈트레이닝도 깔짝거려 보지만 체중 개바늘은 요지부동이죠. 오히려 주말에 스트레스 풀겠다고 배달 음식 한번 먹었다고 곧바로 체중이 훅 늘어나는 억울한 상황, 아마 많은 직장인 여성분들이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걸까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으니까요. 회사에 꼭 한 명씩 있는 얄미운 동료를 떠올려 볼까요? 점심시간에 돈가스도 팍팍 먹고 오후 3시만 되면 달콤한 마카롱에 바느냐라 때까지 챙겨 먹는데도 허리가 한 줌인 그 동료 말이에요. 속으로 저 친구는 타고난 체질인가 보다 하며 부러워하셨죠? 맞습니다. 체질 차이가 맞아요. 하지만 그 체질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전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뱃속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누구는 에너지를 태워버리고 누구는 고스란히 뱃살로 저장하는 마법.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조 개의 미생물들이 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진짜 적을 소개할게요. 과학자들은 이 녀석을 피르미쿠테스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알기 쉽게 뚱보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뚱보균은 정말 지독한 녀석입니다. 여러분이 먹은 음식에서 단 1g의 영양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쪽쪽 빨아들여 전부 지방으로 축적하는 역할을 하죠.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장 속에 뚱보균이 득실거리는 사람은 남들보다 20% 이상 더 많은 칼로리를 흡수하게 됩니다. 숨만 쉬고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았던 그 느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뚱보균을 도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장 건강이 다이어트에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아마 비싼 돈 주고 유명하다는 유산균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매일 아침 홍복에 하나씩 꼬박꼬박 삼키며 제발 뱃살이 들어가기를 기도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유산균, 여러분의 장 속에서 제대로 살아남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장내 환경을 정원으로 비유해 볼게요. 이미 잡초인 뚱보균이 무성하게 자라나 땅의 영양분을 다 뺏어먹고 있는 황무지에 비싼 꽃씨인 유산균만 툭 던진다고 예쁜 꽃밭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꽃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흙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장 속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전쟁터와 같아요. 지방을 축적하는 뚱보균과 살을 반찌게 막아주는 날씬균, 즉 박테로이데테스가 매일 영토 싸움을 벌이고 있죠. 바쁜 업무 스트레스, 야근 후 먹는 맵고 짠 배달 음식, 달달한 액상과당 음료들. 이런 것들이 바로 뚱보균에게는 최고의 전투 식량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먹었던 간식들이 사실은 뚱보균의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주고 있었던 셈이죠. 날씬균들은 굶주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으려면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날씬균을 응원하고 뚱보균을 굶겨 죽이는 궁극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익균 그 자체라면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들이 먹고 힘을 내는 식량입니다. 날씬균들은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반면 뚱보균은 이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 굶어 죽고 맙니다. 즉,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섭취하기만 해도 장내 환경은 자연스럽게 날씬균이 지배하는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굶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속 미생물들의 밥상을 바꿔주는 우아한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핵심을 학자들은 맥, 즉 미생물 접근 가능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인간의 위나 소장에서는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무사히 살아서 내려가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특별한 식이섬유를 뜻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으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맥에 해당하는 착한 탄수화물은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살이 빠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빵, 면, 백미 같은 나쁜 탄수화물은 내 몸에 뱃살을 찌우지만 착한 탄수화물인 맥은 내 장 속의 날씬균을 배불리 먹여 살을 빼주는 1등 공신이 됩니다. 자, 그럼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착한 먹이를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살펴볼게요. 출근 준비하느라 1분 1초가 바쁜 아침. 식빵에 잼을 발라 먹거나 빈속에 커피만 들이붓고 계시진 않나요? 내일부터는 전날 밤에 미리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만들어 보세요. 기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날씬균들이 환장하는 최고의 뷔페죠. 여기에 펙틴이 풍부한 사과 반쪽을 껍질째 썰어 넣는다면 완벽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드럽게 한 입 먹으면 장 속 날씬균들이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 종일 지방을 태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장 고비인 점심시간입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주로 찌개나 덮밥, 돈가스를 드실 텐데요. 직장인으로서 식단을 완벽히 통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딱 하나의 규칙만 기억하세요. 바로 미역과 버섯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식당 반찬으로 미역줄기 볶음이나 버섯 볶음이 나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많이 드세요. 해조류의 끈적끈적한 알긴산 성분과 버섯의 식이섬유는 뚱보균의 공격을 막아내는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만약 서브웨이 같은 샌드위치를 드신다면 빵은 꼭 통밀로 바꾸고 채소를 듬뿍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작은 선택이 장내 생태계를 바꿉니다. 오후 3시, 점심 먹은 것도 소화가 다 되고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다 보면 당이 뚝 떨어지는 마의 시간이죠. 탕비실에 수북이 쌓인 믹스커피와 초콜릿, 쿠키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이때 단 것을 입에 넣는 순간 장 속에 굶주려 있던 뚱보균들이 만세를 부르며 미친 듯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탕비실의 유혹을 참아주세요. 대신 책상 서랍에 구운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준비해두는 건 어떨까요? 견과류 한 줌은 오독오독 씹는 맛으로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풍부한 불포화 지방과 섬유질이 장벽을 코팅해줍니다. 달달한 음료 대신 따뜻한 페퍼민트 티나 녹차를 마시면 거짓 식욕도 싹 사라집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보상 심리로 맵고 짠 음식을 찾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복구할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는 살아있는 진짜 유익균, 즉 발효식품을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김치, 된장, 청국장은 세계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단 찌개로 팔팔 끓이면 유익균이 죽을 수 있으니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조리하는 것이 팁이에요. 만약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낫또를 추천합니다. 낫또의 끈적한 실에는 장을 청소해주는 바실러스균이 가득해서 다음날 아침 쾌변의 기적을 선물해줄 겁니다. 밤 10시 넷플릭스를 보며 스멀스멀 올라오는 야식의 유혹, 치킨이나 떡볶이의 사진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먹는 야식은 장 속 미생물들에게 최악의 재앙입니다. 우리 장도 밤에는 청소를 하고 쉬어야 하거든요. 야식을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장에서 부패하며 독소를 내뿜고 이는 고스란히 뱃살과 피부 트러블로 이어집니다. 야식이 너무 당긴다면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한 잔 천천히 마셔보세요. 몸이 이완되면서 가짜 배고픔이 가라앉습니다. 내일 아침 한결 가벼워진 아랫배를 상상하며 잠자리에 드는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 식단을 챙길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무서운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과 인공유화제 같은 식품 첨가물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제로 음료나 가공된 다이어트 젤리, 단백질바 많이 드시죠? 이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은 장 점막을 갉아먹고 날씬균을 죽이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성분표를 봤을 때 발음조차 하기 힘든 화학물질 이름이 길게 적혀 있다면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장은 수만 년 전 인류가 먹던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원합니다. 자연에서 온 채소, 과일, 통곡물, 씨앗류야말로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백신입니다. 직장인 다이어터 분들, 혹시 식단은 완벽하게 지키는데 살이 안 빠져서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장과 뇌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장뇌축이라고 부르죠. 상사에게 깨지거나 업무 스트레스로 극도로 예민해지면 우리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장 점막을 헐게 만들고 똥보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발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떡볶이가 당기는 이유가 바로 똥보균의 조종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식단만큼이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일하다가 숨이 턱 막힐 듯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내쉴 때는 홀쭉하게 집어넣는 복식 호흡이 좋습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장운동이 부드럽게 다시 시작됩니다. 퇴근 후에는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10분만 멍 때려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여러분의 장 속 날씬균들도 기지개를 켜고 다시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장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 바로 물입니다. 식이섬유를 잔뜩 섭취했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서 식이섬유가 딱딱하게 굳어버려 오히려 지독한 변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뚱보균을 몰아내기는커녕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식이섬유는 물을 빨아들여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팽창된 섬유질이 장벽을 빗자루처럼 싹싹 쓸어내며 나쁜 노폐물과 뚱보균을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하루에 텀블러로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4번 이상 비운다는 생각으로 틈틈이 자주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평일 내내 식단을 잘 지키다가 주말만 되면 보상심리로 치팅데이를 갖는 분들 많으시죠? 피자, 치킨, 마카롱까지 그동안 참았던 음식들을 한 번에 몰아먹습니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의 관점에서 치팅데이는 공들여 쌓아온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쓰나미와 같습니다. 뚱보균은 아주 끈질겨서 기회만 오면 무서운 속도로 다시 번식합니다. 치팅데이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식사 시간에 평소 먹고 싶었던 일반식을 적당량 즐기는 미니 일탈을 추천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폭식을 막고 꾸준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 언제쯤 살 안 찌는 체질로 변할까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생각보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빠르면 단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주에는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잦아질 수 있어요. 이는 장내 생태계가 물갈이되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명현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주차가 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화장실 가는 길이 즐거워질 겁니다. 피부톤이 맑아지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단 음식이 미친 듯이 당기지 않게 됩니다. 날씬균이 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식욕을 정상적으로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가벼운 운동이 더해지면 효과는 2배, 3배로 증폭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며 땀을 뻘뻘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퇴근 후 동네 한 바퀴를 가볍게 걷거나 주말에 햇살을 받으며 자전거를 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로 흐르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미생물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날씬균들은 더욱 활발하게 증식하며 여러분의 내장 지방을 딸감 삼아 태워버릴 것입니다. 걷기는 장을 마사지해주는 가장 훌륭하고 돈 안 드는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회식이나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날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망했다 하며 모든 걸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한 끼 나쁜 걸 먹었다고 하루아침에 뚱보균이 장악하진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오트밀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소의 패턴으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완벽한 식단표를 짜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보다 오늘은 내 장 속 귀여운 날씬균들에게 맛있는 채소를 선물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장은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주면 반드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로 보답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진짜 원인인 뚱보균과 이를 물리치고 장내 생태계를 재건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식단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산균 캡슐 하나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으로 내 몸속 정원을 직접 가꾸는 주도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세요. 살을 빼기 위해 나를 굶기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루는 수조 개의 생명체들과 사이좋게 공생하는 긍정적인 여정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루 한 끼 정도는 온전히 나와 내 장 건강을 위한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챙겨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책상 서랍에 있는 달콤한 간식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아몬드 한 줌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살 안 찌는 체질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뚱보균을 굶기는 건강한 식단을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